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의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의 사드, THAAD를 능가한다고 자랑하던 러시아의 S-400 방공 시스템이 사실상 종이 방패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러시아제 무기를 선호하던 국가들에 큰 충격을 주었고 특히 거액을 들여 S-400을 도입한 국가들은 뒤늦게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있다. 한국의 천공 미사일은 러시아와의 기술 협력을 통해 개발되었기에 성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아이러니하게도 우크라이나는 천공 도입을 희망하고 있다. S-400 도입을 고려하던 국가들마저 천공으로 눈을 돌리며 한국 방산산업의 새로운 도약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S-400은 2007년 실전 배치 당시 사정거리 300km, 최고 고도 30km로 세계 최고 수준의 중장거리 방공미사일로 평가받았다. 최대 700km까지 탐지 가능한 레이더와 전자전 수행이 가능한 ECCM 장비를 탑재해 S-300의 약점이던 전자장비 성능을 크게 개선했다. 흥미롭게도 당시 러시아의 디지털 시스템 기술을 제공한 국가는 한국이었으며 한국은 그 대가로 러시아의 미사일 기술을 받아 천공을 개발했다. S-400의 재원만 보면 세계 최강의 방공미사일로 보였고 중국, 인도, 터키 등은 거액을 지불하며 이 시스템을 도입했다. 터키는 S-400 도입으로 미국의 강력한 제재를 받아 F-35 프로그램에서 제외되었으나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S-400의 허점이 드러났다. 우크라이나군의 HIMARS와 ATACMS 공격으로 S-400 발사대와 레이더가 다수 파괴되며 터키는 막대한 손실을 감수한 도입 결정에 후회하고 있다. 인도 역시 S-400 도입을 추진하며 미국의 패트리어트 도입 권유를 거절했지만 S-400의 실전 성능이 기대 이하로 드러나 잘못된 선택임을 깨달았다. 중국은 S-400의 성능 문제로 분통을 터뜨리고 있으나 국가 방어체계의 약점을 공개적으로 드러낼 수 없어 침묵하고 있다. S-400의 실전 부진으로 인해 중장거리 방공 미사일 시장에서 경쟁자들이 주목받고 있으며 한국의 천공 미사일은 이 기회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천공은 러시아의 S-300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되었으나 미국의 패트리어트 기술도 융합해 러시아와 미국의 장점을 결합한 독특한 무기 체계다. 한국은 러시아로부터 콜드런칭 기술을 도입해 발사대 내부에서 점화하지 않고 미사일을 공중으로 띄운 후 로켓을 점화한다. 이 방식은 발사대 부식을 줄이고 화염으로 인한 장비 손상을 방지하며 더 많은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공간 효율성을 제공한다. 반면 미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다중 펄스 방식과 파편 집중형 탄두를 사용하며 천공은 이를 참고해 러시아의 비티아즈 시스템과 차별화된 설계를 채택했다. 러시아의 비티아즈는 단일 추진제를 사용해 방향 제어를 위해 노즐을 조정하는 반면 천공은 다중 측추력기를 통해 정밀한 방향 전환을 가능케 한다. 천공의 다기능 레이더는 러시아의 기술 협력을 통해 개발된 3차원 위상배열 X밴드 레이더로 표적 탐색, 추적, 피하 식별을 단일 레이더로 수행한다. 이러한 기술적 융합 덕분에 천공은 S-400과 유사한 외형을 가지면서도 미국의 패트리어트와 유사한 성능을 발휘하며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S-400은 다수의 ATACMS와 드론을 동시 요격하지 못하며 탐지와 반응 속도의 한계를 노출했다. 특히 2023년 8월 우크라이나군의 R-360 넵튠 미사일과 2024년 5월 ATACMS 공격으로 크림반도와 도네츠크에서 S-400 발사대 다수가 파괴되었다. 이로 인해 S-400의 스텔스기 탐지 및 요격 능력에 대한 러시아의 주장은 신뢰를 잃었으며 실전 경험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반면 천공은 러시아의 S-400과 달리 실전 배치 후 안정적인 성능을 입증하며 2017년 시험 발사에서 100% 명중률을 기록했다. 천공2는 마하 5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도록 개량되었으며 항공기와 순항미사일 요격 능력도 강화되었다. 한국은 천공의 성공을 바탕으로 2022년 UAE와 35억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며 방산 수출 역사상 최대 기록을 세웠다. 이라크 역시 S-400 도입을 고려했으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S-400 실패를 목격한 후 천공 도입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폴란드와 우크라이나도 천공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폴란드는 러시아제 S125, S200을 대체하기 위해 천공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이다. 우크라이나는 2024년 4월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국방장관이 한국의 천공 지원을 요청했으나 한국은 살상 무기 제공 불가 방침으로 거절했다. 그럼에도 한국은 비살상 군수물자 지원과 폴란드를 통한 간접 지원으로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으며 천공의 수출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천공의 성공은 한국이 미국과 러시아의 기술을 융합해 독자적인 방공체계를 개발할 수 있었던 지정학적 이점 덕분이다. 1990년대 불곰 사업을 통해 러시아의 S300, S400 기술을 흡수한 한국은 이를 바탕으로 천공과 LSAM 개발에 성공했다. LSAM은 사거리 150에서 300km, 요격고도 50km로 한국형 사드라 불리며 2025년 실전 배치 예정으로 방공망을 더욱 강화할 전망이다. S400의 실패는 러시아 무기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졌으며 터키, 인도, 중국은 도입 결정에 대한 재검토를 고민하고 있다. 특히 터키는 S400으로 인한 미국과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방공망 개선에 실패해 전략적 손실을 입었다. 중국은 S400을 산동반도에 배치해 한반도와 대만을 감시하려 했으나 성능 문제로 인해 전략적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상황을 활용해 천공 II와 LSAM을 앞세워 중동, 동유럽, 동아시아 시장에서 방산 수출을 확대하고 있다. 천공의 콜드 런칭 방식은 발사대 설계의 유연성을 높여 차량 은폐와 기동 배치가 용이하며 이는 현대전에서 생존성을 크게 향상시킨다. 또한 천공은 러시아제 미사일처럼 단일 추진제에 의존하지 않고 다중 펄스 방식으로 정밀 유도가 가능해 요격 성공률이 높다. 한국의 방산 기업인 LIG 넥스원과 하나디펜스는 천공의 양산과 개량을 통해 기술적 신뢰도를 쌓았으며 해외 수출에서도 경쟁력을 입증했다. UAE는 2022년 천공 II 실사격 시험에서 완벽한 요격 성능을 확인하며 추가 도입 의사를 밝혔다. 이라크는 러시아, 프랑스와의 경쟁에서 천공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으며 S400의 제재 문제와 성능 논란을 피하려는 전략적 선택이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제 방공망의 취약점을 인식한 후 천공과 K9 자주포 등 한국 무기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있다. 한국은 러시아와의 불곰 사업을 통해 축적한 기술을 바탕으로 천공, LSAM, 현무 미사일 등 독자적 무기 체계를 개발하며 방산 강국으로 도약했다. S400은 최대 100개 표적 추적과 6개 동시 요격 능력을 자랑했으나 복잡한 시스템 구성과 높은 비용에도 불구하고 실전에서 한계를 드러냈다. 천공은 한 개 포대당 32발의 미사일을 운용하며 다기능 레이더와 교전 통제소로 구성되어 S400보다 간소화된 운영이 가능하다. 한국의 방공망은 패트리어트, 천공이, 사드로 구성된 3중 방어 체계를 갖추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S400의 레이더는 600km 탐지 범위를 가지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적어도 드론과 순항 미사일 탐지에 어려움을 겪었다. 천공의 X밴드 레이더는 80도 각도에서 40rpm으로 회전하며 적어도 표적 탐지와 추적에 최적화되어 있다. 한국은 천공의 수출 성공을 바탕으로 LSAM, KVLS 함대공 미사일 등 차세대 방공체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현대전에서 방공 시스템의 중요성을 재확인시켰으며 천공은 이 새로운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자로 자리 잡았다. 한국의 방산산업은 미국과 러시아의 기술적 장점을 융합하며 지정학적 제약 없이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S400의 몰락은 러시아 방산산업에 큰 타격을 주었으며 한국은 이를 기회로 삼아 천공과 LSAM으로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 천공의 성공은 한국이 기술 협력과 독자 개발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방공체계를 구축한 결과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을 보여준다.